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관련해서 JTBC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일주일이 넘게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아무튼 요즘 게으름을 좀 반성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아이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죠.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에 나온 얼굴이 우리 동네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왜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냐?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업종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또 분개하게 됐죠. 성범죄자 취업 제한의 근거 법률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과의 접점이 많은 직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지죠. 그런데 2016년도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들 몇 명이 모여서 헌법소원을 한 건데요. 의사들은 물론 당연히 아동 청소년과의 많은 접점이 있죠. 그런데 본인들은 아동 대상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고 또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성추행을 해서 벌금형을 내고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던 병원에서 내가 해고도 됐고 또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더니 개업도 안 되는데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자체는 우리 사회에 당연히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성범죄자에게 10년의 취업 제한 주는 것, 이것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2018년도 7월 17일부터 제도가 싹 개편이 됐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개정된 사항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동 대상 성범죄 그리고 성인 대상의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둘 다 취업 제한이 됩니다. 두 번째, 벌금형만 받아도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취업 제한 기간의 만기가 언제까지냐? 벌금형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 때부터 시작해서 기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징역인 경우에는 출소한 때부터,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 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을 합니다. 네 번째,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직종에만 취업 제한이 됩니다. 뭐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다 해당이 되고요.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택배기사 다 취업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배달 대행 업종, 이 업종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이 업종을 포함시키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법원이 재판하면서 마음대로 법률에 없는 직종을 지금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업 제한의 기간은 최대 10년인데요. 법원이 성범죄 사건 유죄 판결을 할 때 10년을 한계로 해서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해줘야 됩니다. 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취업 제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법 개정 직후에 실제로 취업 제한이 누락된 판결들이 좀 있었어요.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 2016년도 3월에 위헌 결정 받았죠. 그때로부터 2018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되기까지 이 취업 제한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전과자들은 그럼 취업 제한을 안 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벌금형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 1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사람은 취업 제한 3년이고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은 취업 제한 5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취업 제한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열람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일반인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 누구나 볼 수가 있죠. 그거랑 다릅니다. 성범죄 전과자 본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우리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다 라는 점을 입증을 해서 열람을 해보는 거고요. 열람하면 이 사람이 취업 제한 대상자다 아니다 두 가지만 딱 나옵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안 나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범죄 경력 조회랑 다른 점이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취업 제한 대상자다 하면은 그냥 고용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 제한자를 고용하게 되면 기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고 또 기관이 폐쇄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직종별로 좀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분산돼서 규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법률에 좀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재판에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범죄자가 좀 선처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직종들, 법률이 이 직종들의 그 현황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아동 청소년과의 접점이 많은 직종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점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입법기관들 힘내주시고요. 저도 힘내서 다음 주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